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깔린 부산 사하구 차고지에서 박종길 씨는 오늘도 변함없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운전대를 잡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오늘도 또 시작이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죠. 박 씨는 이 소리를 좋아했어요. 무언가 살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오늘 하루도 시작된다는 신호 같았거든요. 첫 번째 정류장에 도착하자 몇 명의 승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다니는 아저씨들, 병원 청소를 하러 가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새벽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젊은이들이었죠. 박 씨는 이들의 얼굴을 다 기억했어요. 10년 가까이 같은 노선을 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에 익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안녕히 가세요. 내릴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런 작은 인사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해가 떠오르면서 승객들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할머니, 졸음을 참으며 핸드폰을 보는 직장인, 가방을 꼭 안고 앉은 학생들. 박 씨는 백미러로 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두들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 다음 정류장 장림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면 박 씨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정확히 정류장 앞에 멈추는 것, 승객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박 씨가 1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점심을 먹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차고지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혼자 김치찌개를 먹으며 박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그 속에서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아무 일도 없던 하루였어요. 늘 그렇듯이요. 저녁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심함이 오히려 익숙하고 편했어요. 굳이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 박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찾는 작은 위로, 그것이 박 씨에게는 삶의 리듬이었거든요. 박 기사님은 참 말이 없으시네요. 점심시간 차고지 휴게실에서 젊은 기사 하나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구석 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가 들렸지만 모르는 척했죠. 저 나이 되면 다 그래. 우리랑 대화가 통하겠어? 다른 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젓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어요. 서운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싶었죠. 사실 박 씨도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건설 회사에서 일할 때는 달랐어요. 현장에서 소리 지르고 동료들과 술도 마시고 그런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50대 후반에 정리해고를 당하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것, 젊은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 그 모든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오후 운행 중 박 씨는 항상 같은 정류장에서 타는 할머니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매일 오후 3시 반 정도에 타서 종점 근처에서 내리시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10분 정도 늦었죠.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오며 박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하려는데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기사님, 오늘 참 날씨 좋네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은 버스에 타던 승객이 처음으로 말을 걸어온 거였거든요. 그러게요. 봄이 오나 봅니다. 박 씨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죠. 그 눈빛이 말 대신 인사를 건네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에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럼 다행이네라고 짧게 답했지만 박 씨는 계속 그 순간을 생각했어요.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도 김할머니는 같은 시간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박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할머니는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사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렇게 박 씨와 김할머니 사이에는 작은 교감이 생겼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느껴졌죠. 휴게실에서 여전히 젊은 기사들은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박 씨는 이제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되는 거였죠. 처음으로 박 씨가 누군가와 눈을 맞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일주일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차고지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달 전에 입사한 신입 기사 진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8살 군대 제대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버스 운전을 시작한 젊은이였죠. 응, 안녕. 박 씨는 짧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진수는 다른 젊은 기사들과는 달랐어요. 나이든 기사들에게도 예의를 갖춰 대했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아이였거든요. 기사님, 이 노선 언제 제일 힘드셨어요? 오후 휴게 시간 진수가 박 씨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는데 진수는 유독 박 씨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가까이 이 노선을 달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려 봤죠. 처음 운전대 잡던 날이 생각나네. 박 씨는 말없이 웃기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2015년 여름 50대 후반에 버스 운전을 시작했던 그날 말이죠.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박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는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장맛비가 하루 종일 쏟아지는데 나는 이 큰 버스를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은 몰아봤지만 사람을 태우는 버스는 완전히 다르잖아. 박 씨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첫 승객이 할머니 한 분이었는데 비 때문에 미끄러워서 계단을 올라오기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분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 내가 그냥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하는 거구나. 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저도 첫날 정말 떨렸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할머니가 내릴 때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해주시더라고.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됐어. 박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수도 따라서 웃었죠. 기사님, 저도 그런 기사가 되고 싶어요. 승객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진수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젊은 기사에게서 자신의 초심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서두르지 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거야. 박 씨가 처음으로 버스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수와 박 씨 사이에는 작은 유대감이 생겼어요.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같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죠. 기사님, 내일 점심도 같이 먹어요.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래, 그러자라고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젊은 기사 하나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 아내는 그럼 다행이네. 당신도 외로웠을 텐데라고 답했어요. 박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죠. 안녕하세요, 기사 아저씨. 수요일 아침 늘 혼자 서 있던 초등학생 아이가 처음으로 박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쯤 되어 보였어요. 매일 아침 7시 반 정도에 혼자 정류장에 서서 박 씨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응, 안녕. 박 씨는 백미러로 아이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기사 아저씨, 오늘은 창가 자리에 앉아도 돼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지. 창가가 더 좋잖아. 아이는 기뻐하며 창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우와, 오늘 구름이 정말 예쁘다. 박 씨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아이가 늘 혼자 정류장에 서 있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와 함께 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함께 오는 것도 아니었죠. 학교는 재미있어? 박 씨가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요. 친구들은 많이 없어도 선생님이 좋아요. 아이의 대답에서 뭔가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대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기 보이는 큰 크레인 있지? 저기서 새 아파트를 짓고 있어. 아저씨도 예전에 그런 일을 했었거든.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와, 대단해요. 그래, 크레인 기사 아저씨들은 정말 대단해. 저 높은 곳에서 일하는 거야. 박 씨는 아이와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기사 아저씨, 내일도 이 버스 타면 돼요? 아이가 내리기 전에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지. 아저씨는 매일 여기 있어. 그날부터 아이는 매일 아침 박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창밖 풍경에 대한 이야기, 가끔은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기사 아저씨, 저도 나중에 버스 기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놀랐어요. 왜? 더 멋진 직업이 많은데. 아저씨가 매일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셔주잖아요. 그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박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일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니. 고마워. 아저씨도 그런 기사가 되도록 노력할게. 박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버스라는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하루의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에게도 이 작은 승객은 하루를 밝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매일 아침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박종길 3월 31일 퇴직 예정. 목요일 아침 회사 게시판에 붙은 마지막 주간 근무표에서 박 씨의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빨간 펜으로 또렷하게 표시된 퇴직일. 이제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박 기사님, 이제 진짜 쉬셔야죠. 옆에 서 있던 동료 기사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이제 정말 쉴 때가 됐나 봐.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딘가 헛헛함이 남았어요. 10년 가까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노선을 달리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퇴직금 계산 다 나왔나?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박 씨는 응, 나왔어라고 답했어요. 그리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당분간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였죠. 뭐 하고 지낼 거예요?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일단 좀 쉬어보려고. 사실 박 씨는 퇴직 후에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건설 현장으로 돌아가기에는 나이가 많고 그렇다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기에는 아직 기운이 남아 있었거든요. 오후 운행 중 박 씨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창밖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구불구불한 길,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이 노선을 얼마나 많이 달렸을까요? 계산해 보니 거의 4만 번은 넘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기사님, 내일도 이 버스 타면 돼요? 그 초등학생 아이가 오늘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이에게 자신이 퇴직한다는 말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응, 내일도 아저씨가 여기 있을 거야. 결국 박 씨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내렸어요. 안녕히 가세요. 김 할머니도 오늘 평소와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박 씨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일상이 곧 끝날 거라는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기사님,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진수가 저녁 휴게 시간에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했어요. 다음 주면 퇴직이야.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전혀 모르겠었는데.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응, 좀 그래. 10년 가까이 한 일인데. 박 씨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기사님이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기사님한테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진수의 말에 박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젊은 기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다니. 너는 잘할 거야. 마음가짐이 좋으니까. 박 씨는 진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떠나더라도 이런 좋은 후배가 있다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집에 돌아가는 길, 박 씨는 문득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쉬어도 될까? 하지만 아내는 분명히 당연하지, 이제 충분히 일했어라고 답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헛헛함이 남아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기사 아저씨, 이거 받아주세요. 금요일 아침 그 초등학생 아이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박 씨는 운전하면서 받을 수 없어서 나중에 줘라고 말했는데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받아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박 씨는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 쪽지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고마워. 나중에 읽어볼게. 박 씨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이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기사 아저씨, 제가 이제 학원 때문에 다른 버스를 타야 해요. 아이가 내리기 전에 말했습니다. 박 씨는 놀랐어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는 못 보는 거구나. 네. 그런데 아저씨 덕분에 학교 가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고마워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내렸습니다. 박 씨는 백미러로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박 씨는 쪽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 덕분에 매일 학교 가는 게 즐거웠어요. 아저씨가 안전하게 운전해 주셔서 무서운 생각도 안 들었고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아저씨는 제가 만난 어른 중에서 가장 친절한 분이에요. 나중에 저도 아저씨처럼 착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고마워요. 마이너스 민수가 마이너스. 박 씨는 처음으로 버스 안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민수야. 박 씨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큰 의미였구나 싶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아이를 맞아주고 안전하게 학교까지 모셔다주고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거죠. 기사님,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오후에 진수가 물었습니다. 박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응, 좋은 일이 있었어. 박 씨는 쪽지를 보여주며 민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진수는 쪽지를 읽고 나서 감탄했어요. 와,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이들은 진짜 순수하네요. 그러게.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였던 거야. 박 씨는 쪽지를 소중히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이 버스를 운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기사님, 퇴직하셔도 이런 기억들은 평생 남을 거예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만든 것들이 있었구나.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에 작은 온기를 더해주는 일이었던 거구나.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에게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읽고 나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여보, 당신이 정말 좋은 일을 했네요. 이 아이가 당신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봐요. 박 씨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말 없는 감사가 말 많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이 작은 쪽지 하나가 자신의 10년을 모두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민수의 쪽지는 박 씨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운전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운행. 토요일 저녁 6시, 박 씨는 평생 마지막이 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정류장들, 익숙한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다른 기사가 이 자리에 앉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기사님. 김 할머니가 평소와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이 제 마지막 운행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일부터는 못 뵙는 거네요. 네, 퇴직을 하게 되어서요. 박 씨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인사에 박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기사님,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진수가 마지막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아쉬워요. 기사님께 아직 배울 게 많은데. 진수의 말에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잘할 거야. 마음가짐이 좋으니까. 기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잊지 않을게요.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 그리고 작은 인사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 박 씨는 진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 젊은 기사가 자신보다 더 좋은 기사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지막 승객을 태우고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예전처럼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천천히 차고지로 향했어요. 이 자리를 떠나도 아마 난 이 길을 오래 기억하겠죠. 박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부산의 구불구불한 길, 매일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이 운전석에서 보냈던 시간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차고지에 도착해서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이 멈추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박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박종길. 운전석에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 박 씨는 주머니에서 민수의 쪽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비록 이 일을 그만두지만 이 10년 동안 만든 소중한 인연들과 추억들은 평생 간직할 거라고. 여보, 어때요? 마지막 운행.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이라서 아쉽긴 했지만 동시에 뿌듯했거든요.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준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든 작은 인연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박 씨는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박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여전히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민수와 김할머니 그리고 진수가 함께 있었거든요. 모두 웃고 있었어요. 마지막 정류장에 다다른 박종길 씨의 조용한 7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따뜻한 기억들은 여전히 그 길 위에 남아있을 거예요. 새로운 기사가 그 자리에 앉아도 박 씨가 만들어낸 작은 온기는 계속될 거니까요.